안녕하세요. 미미픽쇼의 미미입니다. 미미픽쇼. 오늘은 함께 홈쇼핑이라는 세계에서 어떤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홈쇼핑은 또 어떤 곳인지 같이 살펴볼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홈쇼핑은 미지의 세계? 내 제품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잘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채널?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딱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케이블 TV 또는 IPTV를 통해서 송출되는 일련의 라이브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홈쇼핑은 원래 탄생이 이제 중소기업의 제품을 널리 잘 알려지기 위해서 탄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방송 심의라는 거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은 기업만 홈쇼핑 채널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또 심의를 거쳐야지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왜 그 KBS나 MBC 같은 데서 우리는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홈쇼핑도 동일해요. 우리가 일부러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홈쇼핑도 TV의 방송 심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까다로운 절차 또는 문구, 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빙들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홈쇼핑에 처음 진입을 하신다면, 진입하는 단계부터는 홈쇼핑의 시장성이나 트렌드, 경쟁사 비교 분석 등을 통한 그런 상품 기획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기획을 통해서 MD와 제안을 하고, 그리고 고객들과 품평을 하는 그런 형태가 한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제품을 저희가 방송에 내보내기 위해서 QA라는 과정을 거쳐집니다. 품질이나 표시, 법적 인증 사항 등을 보게 되는 큰 QA라는 단계가 또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방송에 나와야 되는 화면이 적합한가, 준수한가, 또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 등이 없는가를 보는 그런 심의 관련된 규정이 있는 심의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류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분들이 방송을 하고 제품을 사게 되면 좋은 택배사를 통해서 제품을 발송드리게 되는데요. 수많은 제품들이 가다 보니까 깨지지 않도록, 또는 배송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물류도 굉장히 큰 파트 중에 하나이고요. 마지막으로 고객분들이 굉장히 홈쇼핑을 편해하시는 이유가 바로 AS나 반품이 편리해서인데요. 이 부분을 관장하는 분야가 바로 이 CS, AS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 5단계 정도로 크게는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안에 세분화된 단계로는 약 60단계 정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된 60단계, 더 축약한 24단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미픽쇼에서 상세하게 안내 드릴 거니까 들어와서 보시고 또 원코칭 신청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홈쇼핑사가 우리는 다 TV에서 보여지는 라이브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케이블 TV라고 부르는 라이브 홈쇼핑은 유선 방송사의 그 케이블 전선을 통해서 방송이 송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케이블 TV, 라이브를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TV 홈쇼핑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스카이라이프라는 그런 위성 아시죠? 위성. 그 위성을 통해서 통신이 되는 플랫폼의 홈쇼핑이 바로 티커머스라고 부르는 형태이고, 그리고 이 이외에 카탈로그 형식도 있고, 또 모바일로 하는 라이브 커머스 형식도 홈쇼핑의 하나의 채널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맨 처음에 해봤던 채널이 바로 홈쇼핑 안에 있는 온라인과 카탈로그를 운영을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직접 택배 송장도 하루에 180개, 200개도 써보기도 하고, 또 온라인에서도 제가 직접 썸네일을 올리거나 온라인 상세 페이지나 온라인 기획전들을 홈쇼핑 안에서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홈쇼핑의 역사와 함께 정말 바닥부터 하는 저는 실무 대표입니다. 미미픽쇼. 저한테는 사실 삶의 희노애락인데요. 저한테는. 제가 벌써 한 20몇 년 차 정도 하고 있다 보니까 홈쇼핑을 통해서 기쁨, 정말 힘듦, 슬픔, 이런 것들을 다 겪고 있는 하나의 굉장히 그런 영감을 줄 수 있는 채널이고요. 저는요, 정말 홈쇼핑을 하기 위해서 바닥부터 해봤다? 딱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홈쇼핑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마약? 좀 나쁜 말인가? 중독?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홈쇼핑의 1시간에 나가는 이 매출량과 또 이 홈쇼핑에서 느껴지는 이런 고객과의 연동되는 이런 내가 말할 수 없는 이런 벅참등이 있거든요. 방송을 할 때. 그래서 그 방송에 대한 어떤 좀 쾌락이라고 하면 좀 너무 이렇게 좀 많이 간 것 같지만 그런 느낌을 한번 받게 되면 사실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홈쇼핑이라는 채널의 매력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도 힘들어도 그렇게 까다로워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홈쇼핑을 하고 계시는 이제 많은 벤더분들 중에 특히나 기획을 직접 하시거나 제조나 브랜드를 직접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홈쇼핑의 매력을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매력 때문에 방송이 가져다 주는 어느 채널에서도 줄 수 없는 그 매력 때문에 아마 홈쇼핑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하지 않을까요? 제가 한 3년쯤 됐을 땐가 제 단열 시트라는 제품을 제 브랜드로 런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운이 좋아서 그 뉴스에 나온 뒤에 저희가 한 1주인가 2주 정도 있다가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폭발적으로 콜이 올랐어요. 정말 수직 상승. 저도 아직까지도 그런 콜을 사실 셀럽 방송할 때 이외에는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는 콜을 본 적이 없는데 무려 2억 4천이라는 금액을 30분 안에 그냥 무진장 팔았죠. 5만 원짜리를 판매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방송은 잘 했는데 갑자기 공장에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아찔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공장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서 확인을 했는데 근 일주일간 물건을 내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때 아찔했어요. 저 정말 홈쇼핑사에서 이거 잘리는 거 아니야? 플러스 고객님들한테 이게 무슨 민폐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그 순간이 방송했던 순간 그리고 제가 못 내보냈던 그 순간들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네, 그때의 순간을 아직도 생각하면서 짜릿하기도 하지만 되게 어렵기도 했던 그 순간이 가장 떠오르네요. 저는 일단 108개의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저도 언제 그렇게 많이 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막 미친 듯이 런칭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막 오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홈쇼핑이 하고 싶었고 그리고 17개사의 홈쇼핑을 다 다채롭게 해보다 보니까 그 각각의 홈쇼핑마다의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래에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들 또는 의뢰가 오면 제가 하고 있는 제품들은요. 제가 일단 굉장히 매력을 느껴야 돼요.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도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바로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얼마나 상품이나 브랜드의 그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했고 담겨 있는지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자분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그냥 그 상품만 봐도 뭔가 제가 느껴지는 그 감도가 있거든요. 그 감도가 저에게 느껴질 정도면 사실 소비자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매력적인 상품들에 저는 조금 더 끌리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매력이 첫 번째에 보이지 않는 제품들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저만의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요. 구성, 가격,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적이냐. 이 4가지를 봐요. 그래서 구성이나 가격이 아무리 좋아도 대중이 살 수 없거나 또는 브랜드가 아이덴티티나 철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오래 방송에서 롱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구성, 가격, 브랜드, 그리고 이 제품이 얼마나 대중적이냐 요 4가지 측면에서 저는 되게 짧게 봤을 때도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픽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대부분은 저는 첫 번째 봤을 때 그 느낌이 와요. 이거 홈쇼핑 상품이다 아니다 라는 느낌이 한 번에 촉으로 옵니다.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 느낌을 준 상품은 반드시 좀 잘 되고요. 그리고 그 느낌을 받지 못했으면 굉장히 어렵게 런칭하거나 좀 롱런이 어려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스쳐야 된다? 저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래는 사실 어떤 브랜드 사랑 막 하진 않아요. 저도 그게 느껴져야 돼요. 제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그 대표자가 얼마나 절실하게 홈쇼핑이 하고 싶거나 이런 유통을 통해서 나의 제품을 알리고 싶은지가 저에게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 만들어지지 않은 브랜드나 아이덴티티도 얼마든지 충분히 그런 스토리텔링을 담아내면서 철학을 담아낼 수 있거든요. 대표님들은 다 그걸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담기게 하는 거는 저의 영역,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표자분들이 얼마나 홈쇼핑이 하고 싶고 또 얼마나 내 제품을 유통 채널에서 잘 알리고 싶은지에 대한 니즈가 충분히 있으셔야 되는 게 아마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홈쇼핑의 초읽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보기도 하고 저한테 의뢰가 오는 많은 대표님들을 제가 다 한꺼번에 보고 다 같이 방송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짧은 영상이지만 시작하시는 대표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작은 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롱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궁금하셨다면 미미픽쇼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많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편에 홈쇼핑의 디테일한 거 더 궁금하신 거 있다라고 하면 가감없이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또 그 편에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미미픽쇼 미미픽쇼 환하게 빛나는 그 쇼 미미픽쇼 미미픽쇼 모두가 기다리는 그 쇼